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사물이나 대상을 어떻게 시적으로 바라보고 또 시적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대상을 시적으로 보고 시적으로 표현하는 법. 그 첫째는 사물을 본대로 보이는 대로 쓰지 말라입니다. 갈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갈대가 하늘을 쓸고 있다 또는 갈대가 하늘에 편지를 쓴다로 표현하는 것이 시적인 표현이죠. 사물이나 대상을 본대로 보이는 대로 쓰는 것은 기록에 불과합니다. 물론 서경적인 기록으로도 감동을 유발할 수 있지만 창조적인 좋은 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시조의 새로운 경지를 연 백수정환양 선생께서는 산수화의 이론인 곽희의 사문법으로 시의 수준을 말씀하셨는데 그중 산 아래에서 산을 올려다보고 사진을 찍듯이 그린 직사법인 고원법을 가장 아랫자리에 놓았는데요. 사물을 본대로 보이는 대로 쓴 시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김광준 시인의 추일서정의 한 구절이죠. 김광준은 이 시에서 낙엽을 눈에 보이는 낙엽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라는 은유의 표현으로 런던 거리를 뒹구는 쓸쓸한 가을날의 낙엽으로 존재의 비참함과 가치 없음의 의미를 담아냈죠. 신달자 시인의 대표시 저 거리의 암자는 도심 속의 포장마차를 한 채의 묵직한 암자로 본 시입니다. 시가 되려면 이렇게 사실을 새로운 사실로 해석하거나 사실을 변형 내지 변용했을 때 나아가 있을 수 있는 가능한 가상의 사실로 재구성했을 때 가능해집니다. 대상을 시적으로 보는 방법 둘째는 느낀 것을 느낀 대로 쓰지 말라입니다. 윙윙거리는 불불의 때를 꿈과 함께 나는 가슴으로 먹었노라. 서정주의 시 정오의 언덕에서의 한 구절입니다. 다음 시를 볼까요? 포장집 낡은 석쇠를 발갛게 달구어 놓고 마른 비린내 속에 앙상이 발기는 잔뼈. 이를테면 시란 또 그런 것 낱낱이 발기는 잔뼈. 가령 꽃이 피기 전 짧은 한때의 침묵을 혹은 외롭고 춥고 고요한 불의 극점을 무수한 압정에 박혀 출렁거리는 비애를 갓단 소주병을 정수리에 들어부어도 미망의 유리잔 속에 말갛게 고이는 주정. 이를테면 시란 또 그런 것 쓸쓸히 고이는 주정. 박기섭의 시조 꽁치와 시입니다. 서정주의 시 정오의 언덕에서는 아픔을 아프다는 말 대신 대상물인 불불의 때를 동원해 간접화하고 있습니다. 박기섭의 시조 꽁치와 시는 관념적인 시라는 것을 꽁치와 수를 활용해 구체적으로 형상하고 있죠. 시인이 느낀 감정, 정서를 물화, 즉 사물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물로 치부하는 것과 같은 시적인 대상을 은유적 이야기를 담은 사물로 보는 방식이죠. 느낀 것을 느낀 대로 쓰는 것도 기록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꾸밈이 없는 감정을 우리는 직정이라 하는데요. 시적인 표현은 느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말고 사물, 즉 이미지로 대체해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재영의 시조 다시 월정리에서는 시가 어떻게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다시 월정리에서 유재영. 정강이 맑은 곤충 언실 짜듯 울고 있는 덩굽은 언덕 아래 추녀 낮은 집에 한 채 나뭇잎 치는 소리가 작은 창을 가리고 갈대꽃 하얀 바람 목이 쉬는 저문 강을 집 나간 소식들이 말없이 건너온다. 내 생의 깊은 정막도 모로눕는 월정리. 대상을 시적으로 보고 시적으로 표현하는 법 셋째는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낯선 표현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라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늙은 비애다. 푸죽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이다. 시인 릴케가 만난 슬라브 여자의 마음에 가라앉은 노새 항아리다. 김춘수 시인의 나의 하나님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비애를 눈물이나 한숨이라는 기존의 생각, 관념이 아닌 푸죽간에 걸린 살점과 노새 항아리로 표현함으로써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를 볼까요? 낮술이 올라 벌건 40대여. 갈볕에 속절없이 쭈그러진 놋주발이여. 스릿발 고절의 길 위에 달아빠진 낯바닥이여. 박기섭 시인의 시조 황국 앞에서 전문입니다. 박기섭의 시조 황국 앞에서는 황국이 40대 놋주발 등으로 새롭게 그려져 독자에게 신선한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고정관념은 상상력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 새로운 의미나 이미지 창조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제거할 때 새로운 의미가 탄생하게 되죠.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 곧 시인 것입니다. 새로운 의미의 창조는 낯설게 하기, 즉 친숙한 사물이나 관념을 기계적으로 인식하는 습관, 즉 고정관념의 파괴로 대상을 낯설게 표현하여 새로운 느낌이 들도록 하는 예술적 기법인데요. 러시아의 문학 이론가 시클롭스키가 개념화한 이론이죠. 시의 문학성을 낯설은 이미지의 구조로 보는 개념이라 하겠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게 됩니다. 사람의 얼굴도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튀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친숙한 언어에는 관심이 떨어지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서정주의 시 문둥이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철진한 할머니 호통은 쪽빛으로 물들었다. 금가파의 시조 날개 접지 않는다 잠자리의 한 구절입니다. 시의 언어는 낯선 용법, 즉 낯설게 하기로 난해성을 창조하여 지각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낯설게 하면 지각, 즉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죠. 이러한 시간 정대 과정 그 자체가 하나의 심미적 목적이요 시적 전략인 것입니다.
서정주의 시 문둥이에서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고 할 때 꽃과 울음 사이에는 바로 의미가 연결되지 않는 거리감을 가지고요. 건가파의 시조 날개 접지 않는다 잠자리에 나오는 철지난 할머니 호통은 쪽빛으로 물들었다 구절도 할머니 호통과 쪽빛은 바로 의미가 연결되지 않는, 이해가 바로 되지 않는 낯선 표현입니다. 이렇게 일탈성과 낯설음은 어떤 지적, 정서적 충격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럴 때 독자에게는 이해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새로운 지각 활동을 유발합니다. 일상 언어가 지닌 표면적인 의미와 달리 시적 언어는 애매성, 즉 ambiguity, 역설, 아이러니, 긴장을 의미하는 텐션 등 다양한 뜻을 지닌 다이성을 지닌 언어입니다. 이러한 시적 표현을 시끄럽스키는 낯설게 하기라 명명했죠. 외연의 새로운 형식을 통해 내용을 새롭게 인지시키는 전략인데요. 이처럼 시의 언어는 낯설어야 합니다. 낯설게 하기에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 한 편을 만나볼까요? 서쪽을 보다 최금녀. 우리는 동쪽에 있다. 남편은 늘 동쪽 벽에 기대어 앉아 서쪽 벽을 보고 있다. 액자 속 인물들은 표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 40년 된 소철은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다. 반가운 적이 없는 기억들이 꽃진 화분에서 기어나와 틈새를 찾아다니며 핀다. 르누아르의 여자는 그림 속에서도 르누아르를 사랑한다. 꼭 하고 싶은 말은 냉동실에 넣어두고 죽음은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정장 차림으로 날씨를 읽는다. 서쪽 벽은 늘 춥고 어둡다. 바라보는 중이다. (2022년) 제30회 공초문학상 수상작인 최금녀 시인의 서쪽을 보다에 나오는 액자 속 인물들은 표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 40년 된 소철은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다. 반가운 적이 없는 기억들이 꽃진 화분에서 기어나와 틈새를 찾아다니며 핀다. 꼭 하고 싶은 말은 냉동실에 넣어두고 죽음은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정장 차림으로 날씨를 읽는다. 이러한 구절들은 낯설게 하기에 시적 표현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물을 시적으로 보고 또 시적으로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사물을 본 대로, 보이는 대로 쓰지 말라. 둘째, 느낀 것을 느낀 대로 쓰지 말라. 셋째,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낯선 표현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라. 시청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건가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